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초보자도 써먹기 쉬운 메이크업 강의를 하게 된 메이크업 아티스트 또 이미지 메이킹 강사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레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는 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서 퍼스널이라는 그 사람의 이목구비에 어울리는 색감 또 얼굴 유형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또 레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메이크업의 이해와 효과.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쉽게 쓸 수 있는 메이크업 도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초보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이크업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얼굴형별로 메이크업의 테크닉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 얼굴형별로 어떻게 테크닉이 들어가면 좋은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녀 촬영용으로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지 또 설명드릴 거고 다섯 번째로는 실습을 해볼 거예요. 촬영을 위해서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실제로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메이크업의 이해와 효과입니다. 메이크업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얼굴에 나의 얼굴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쁘고 큰 눈이 특징일 수도 있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턱선이 그 사람의 개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먼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얼굴의 조화로움을 메이크업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 나만의 개성이라는 게 더욱더 드러나게 돼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기 옆에 있는 꽃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베라라는 꽃인데 활짝 펴있죠. 꽃 중에서 정말 활짝 펴 있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러한 꽃인데 우리 얼굴에도 나에게 어울리는 조화 또 색을 맞추고 나면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눈에서 생기가 돌거든요. 그것이 메이크업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쉽게 쓰는 피부 표현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먼저 손 있죠? 손에 우리 네 번째 손, 약지라고 하죠? 약지가 손가락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손이에요. 그래서 로션을 바를 때에도 네 번째 손으로 피기도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에도 네 번째 손으로 밀었을 때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마찰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면봉. 손가락으로 했을 때 조금 섬세하게 닿기 어려운 부분들 있죠. 그러한 부분들은 면봉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작업을 들어갈 수 있어서 내 얼굴의 두께에 따라 어디를 좀 두껍게 들어가고 어디를 좀 얇게 들어갈지를 면봉을 통해서 또 감을 익히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펀지입니다. 스펀지는 우리 다이소에도 진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물 먹이는 스펀지도 있고 퍼프처럼 두들기는 스펀지도 있는데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이 묻혀져 있는 얼굴에다가 스펀지를 묻혀서 밀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얼굴에 맞게 빛나게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눈썹이 있죠. 눈썹을 얼굴에 땡땡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눈썹을 얼굴의 기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눈과 가까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나의 눈과 함께해서 인상을 강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부드럽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형 또 눈매의 모양에 따라서 그 눈썹의 굵기와 얇기를 조정을 해서 나의 얼굴의 조화로움을 만들 수 있는 너무나 큰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러한 눈썹을 그리기 위한 도구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아이브로우가 있죠. 아이브로우는 섀도우인데 섀도우에 색을 발라서 눈썹을 칠하는 용도로 빈 곳에만 메우기도 너무 좋고, 위쪽에 보면 여기 남자 눈썹 모양 결 있죠. 그 결대로 하나 그려서 눈썹을 그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게 조금 숙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섀도우까지 가지고 있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눈썹 펜슬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기도 좋습니다. 눈썹 펜슬은 들고 다니기에도 용이하고 길게 하나로 되었고 뒤에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빗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눈썹을 빗질을 한 이후에 빈 공간에만 연필로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건데, 그 그리는 각도와 그 방법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눈썹을 그리기 위한 도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옆에 보시면 스큐르 브러쉬라고 적혀 있죠. 스큐르 브러쉬를 통해서 내가 아이브로우를 통해 또 눈썹 펜슬을 통해서 그렸던 부분이 너무 진해졌다 했을 때 풀어만 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눈썹 모양이 되거든요. 그 눈썹 모양을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걸 통해서 눈썹 결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에게 어울리는 눈썹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필요한 눈썹을 보통 나의 정면을 봤을 때 정면에서 그리다 보니까 좌우 옆으로 봤을 때 외곽 측각에서 조금 무너지기 쉬워요. 그럴 때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매의 끝, 그리고 콧끝. 콧끝과 눈매 끝을 연결시켜서 나의 눈썹을 지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화장이 눈매 끝이 많이 길게 했다, 그럼 눈썹도 같이 조금 조절을 해서 길게 했을 때 얼굴에 조금 조화롭게 눈썹이 그려지기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설명만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실습할 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얼굴형별 메이크업 테크닉입니다. 나의 얼굴이 조금 돋보이고 싶고 또 어딘가는 좀 죽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 하이라이터, 쉐딩인데요. 얼굴형마다 어디에 조금 하이라이터를 줘야 할지 또 쉐딩을 줘야 할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가 좀 크고 길기 때문에 코를 전체적으로 길게 하면은 되게 인상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별로 따로 주지 않고 다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에 주는 편인데,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형이 길다면 그 긴 얼굴에는 가로 쪽으로 쉐딩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역삼각형인 경우에는 또 이쪽을 조금 작게 쉐딩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메이크업, 나의 얼굴형을 조금 더 이해를 했을 때 나에게 맞는 돋보이는 하이라이터, 또 나에게 조금 죽으면 좋을 것 같은 쉐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둥근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둥근 얼굴에 볼살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잿빛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옆모습을 봤을 때 턱선과 같이 연결지어서 쳐주는 방법, 둥근 얼굴을 위해서. 또 사각도, 사각은 아래에 있는 쪽이 턱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돌출되어 보이지 않도록 여기 턱 중앙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준다던가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나의 얼굴형을 보완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꿀팁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좀 촬영을 해야 한다거나 좀 이쁘게 보여야 할 때, 사진을 찍어야 할 때
어떤 걸 조금 점검하면 좋을까? 피부의 윤곽 표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어느 쪽을 조금 작게 하고 또 돋보이게 하고 또 조금 죽이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얼굴을 좀 작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눈매를 보완을 함으로써 나의 눈에 있는 모양새를 조금 더 얼굴형과 가깝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또 확장을 시켜서 더욱더 또렷하고 큰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색감을 찾아서 그 색감으로 나의 얼굴을 물들인다면 조금 더 화사한 얼굴이 되겠죠. 그렇게 촬영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체크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쁜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하지? 라고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는 것 같고 보듬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 메이크업해서 더 나은 나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박소연 출장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 레슨 혹은 출장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메이크업 시연을 통해서 촬영용 메이크업을 어떠한 것이 좋은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델분 통해서 메이크업 시연을 할 건데 처음에 메이크업 도구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먼저 약지 네 번째 손가락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방법, 또 면봉을 통해서 세밀하게 작업하는 방법, 또 그렇게 펴 바른 부위에다가 스펀지를 통해서 맞춰서 작업을 해드릴 건데 그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이쪽으로 보셔서 모델분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형인 것 같아요? 얼굴형이 되게 예쁘셔서 많은 터치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우선은 브러쉬에 이렇게 발라서 피는 방법이 보통의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브러쉬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네 번째 손가락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놨던 곳에 문질러 주는 거예요. 문질러 준 다음에 얼굴에 어디를 먼저 손을 대어야 하느냐. 광대선에 있는 바깥 부분이 얼굴의 제일 두꺼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터치를 하나 들어가 주는 겁니다. 모델의 피부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데 우선은 조금 더 굵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점점 얇아져야 되는 부위는 어디냐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여기 있는 파운데이션의 양을 작게끔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려나요? 자, 카메라에. 이렇게 네 번째 손으로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두들겨주면 되는데 다른 손가락으로 했을 때는 지문이 많이 묻거든요. 근데 네 번째 손가락으로 했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잘 펴져요. 내 얼굴 한번 대봐도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착만 시켜줘도 어느 정도는 가벼운 느낌으로 얼굴의 밸런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뭐가 있었죠? 면봉이 있었습니다. 면봉에 이런 손 부분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러뜨린 다음에 얇게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팔레트를 이용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손등에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얇게 도포를 해준 다음 그 다음에 피부의 제일 예민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눈가 그리고 코옆 제일 잘 뭉치기 쉽거든요. 많이 바를수록 그러한 부분에는 이런 면봉으로 얇게 터치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바를 것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두들겨 주는 겁니다. 조금 더 하늘 위로 해서 눈가는 예민하기 때문에 살짝 쓸듯이만 발라주기만 해도 지금 파운데이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일반 그냥 비비를 바른 거거든요. 근데 얼굴 혈색 톤이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아드리면 되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색감을 조금 더 티가 날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을 발라드릴게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바른 다음 손가락 안에서 양 조절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꺼운 부위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벌써 얼굴을 작게 만드는 작업을 해가는 거죠. 똑같이 복습으로 면봉을 통해서 얇은 부위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도포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물먹은 스펀지, 삼각 스펀지가 있고 또 퍼프가 있어요. 퍼프를 통해서 부드러운 면을 통해서 도장 찍듯이 바를 때 그냥 이렇게 밀리듯이 바르면 발랐던 게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같이 잘 조절해서 터치를 해야 해요. 얇은 면으로 들어갈 때에는 조금 더 얇게 조절을 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만 발라도 파운데이션 양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얼굴에 제일 가까운 쪽 부위만 깨끗해도 피부가 되게 투명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는 눈썹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 모델분의 눈썹이 되게 이쁘게 잘 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썹의 모양을 잡기보다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눈 한번 감아주시고 이쪽이 촬영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돈을 좀 해볼게요. 우리 모델분은 눈썹의 양도 많고 또 결의 모양이 잘 잡혀있는 편이라서 터치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나의 얼굴에 눈썹의 제일 좋은 모양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눈매와 코끝. 코끝점에서 나의 눈매 모양이 있어요. 이 눈매 모양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을 잡아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적인 눈. 보일까요? 코끝에서부터 나의 눈매까지 잡아서. 그럼 우리 모델분은 어때요? 눈썹 끝이 되게 이쁘게 나와 있죠? 이런 분은 옆에 정면에서 봤을 때랑 또 옆면을 봤을 때의 얼굴 선에서 안에서 돌기 때문에 얼굴이 눈썹이 너무 커 보인다던가 두꺼워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길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은 이러한 섀도우로 브러쉬에 발라서 눈썹을 그리는데 그릴 때에도 어디가 제일 진해야 하느냐 제일 처음 터치되는 부분이 제일 진하거든요. 그러면 눈썹의 제일 끝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듯이 코 끝에서 눈매를 잡은 다음 마지막 끝점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확인을 한 곳을 터치 들어가고 그부터 점점 얇게 안으로 도포 했을 때 눈썹이 사나워 보인다거나 눈썹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눈썹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델분은 눈썹이 되게 잘 나 있으신 편이라 앞에를 조금 더 연하게 잡고 싶다
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컬러로 앞면을 눈썹 결에 맞춰서 이것을 사선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이 사선 브러쉬를 이 결에 따라 같이 가주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눈썹 결이라는 게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 결에 따라서 그려주었을 때 그 사람의 눈썹 모양에서 어긋나지 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조금 진하게 되었다. 내가 화장을 잘 안 하다가 하다 보니 좀 진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스크류 브러쉬. 이게 진짜 굉장히 좋아요. 이걸 통해서 앞에서부터 눈썹 결을 살짝 올려줘서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앞에 눈썹이 너무 굵다. 이럴 때는 또 색감을 좀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델분의 헤어 컬러에 어울리는 컬러로 똑같이 스크류 브러쉬로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에 아까 눈썹 결을 살짝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썹만 조금 진해 보였다면 그 눈썹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되면서 오히려 얼굴이 조금 더 돋보이게 돼요. 나의 눈매 같은 부분이. 우리 모델분의 이제 눈도 한번 해볼 건데 눈도 굉장히 이뻐요, 사실은. 눈도 싼 것보다 잘 나 있고 동그란 눈매에 손댈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럼 눈매를 바꾼다기보다는 눈매를 조금 확장시킬 건데 확장시킬 때에도 우리 브러쉬 이 정도의 두께의 브러쉬가 제일 좋아요. 브러쉬를 통해서 컬러를 끝쪽 위주만 살짝 발라줍니다. 우리 데일리이기 때문에 너무 진한 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음영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눈 떴을 때예요. 자, 눈을 한번 떠볼게요. 눈 뜨고 내가 보는 눈 뜨는 정면을 본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눈 끝을 길이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길어지게. 그렇게 눈매를 길게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눈썹이 조금 너무 짧아 보인다 하면 끝에만 또 길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이다 보니 조금 더 잘 보이시라고 조금 더 짙은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눈 떴을 때 눈매 모양을 만약에 우리 모델분이 눈꼬리가 많이 처져 있다. 그러면 이 눈꼬리를 제가 일부러 조금 올리겠죠. 아니면 눈이 많이 올라가 있다 하면 제가 이 눈꼬리를 조금 내려서 얼굴에 조화를 만들어 갈 텐데 사실 모델분의 눈매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평행으로 잡아서 이어주는 게 이분에게는 베스트. 내 얼굴에 조금씩 눈매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 재미예요. 이렇게 하고 눈 한번 감아볼게요. 눈 감았을 때 끝에 있는 보이는 점 있죠? 이거를 앞에까지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눈 떠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화장을 안 한 쪽 한쪽에 눈매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데일리로 되게 자연스러운데 촬영에서는 조금 더 눈매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의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아이라이너도 우리 눈동자가 다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되게 빨간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애쉬 브라운 컬러를 특유로 가진 분도 있고 또 요새는 렌즈를 많이 끼잖아요. 그 렌즈 그 컬러에 맞춰서 나의 아이라이너 컬러도 좀 잡아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이쁜데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쁜데 진하고 가장된 메이크업은 누구나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는 나의 눈동자 컬러 그리고 오늘 눈매를 확장으로 풀어낸 컬러가 붉은색인지 갈색인지 조금 토프, 다운된 애쉬 그라운인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눈매를 조금 더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델분에게도 헤어 컬러라든가 눈매라는 게 갈색 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은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눈매를 잡아두었기 때문에 아이라이너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눈 한번 감았다가 눈썹 사이사이를 메꾸어서 라인감을 잡고 눈 떠보실게요. 눈 떴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밀면 눈매가 조금 더 보여요. 이렇게 당겨서 라인을 확장시켜줍니다. 눈 감을까요? 눈 떠보시고. 이렇게 모델분의 눈매를 좀 선명하게 촬영에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하이라이터가 있죠. 얼굴에 윤곽을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터는 보통은 그 사람의 얼굴에 맞춰서 옐로우빛을 쓰기도 하고 핑크빛을 섞어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제가 만든 팔레트들이 있어서 그 팔레트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빛에 어울리는 컬러들을 조금 조합을 하는 편인데 우선은 믹스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의 얼굴의 윤곽이 어디가 조금 더 돋보이면 좋을까요? 우리 콧선이 조금 더 또렷하면 눈도 조금 더 또렷해 보일 거고 이마 쪽에 조금 꺼져 있는 부위를 조금 더 살려주고 이쪽 턱선 쪽을 잡아줘서 얼굴을 조금 더 이 뼈선을 돋보이게 할 거예요. 이목구비라는 건 사실은 얼굴의 턱선 뼈선이거든요. 나의 뼈선을 어디를 돋보이게 하느냐인데 우선은 우리 여기 이마 쪽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코도 눈 중앙부에서부터 코끝까지 길어지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떨어지는 턱 이쪽을 조금 볼록하게 해주면 입체감이 옆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돋보여요. 그래서 또 잘 움푹 파이기 쉬운 코 옆부분 있죠. 여기도 밝혀주면 사람 인상이 되게 환해 보이거든요. 이쪽 옆에 이렇게 세모 부위 이렇게 얇게 칠해주고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쉐딩을 많이 하기보다 하이라이터로 돋보이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얼굴이 너무 길다, 너무 동그랗게 생각한다, 각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라던가 조화로움을 조금 더 찾고 싶다 하실 때 조금 더 쉐딩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하이라이터로 잡아준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이 쉐딩 효과를 줄 수 있느냐, 볼터치입니다. 볼터치 하기 좋은 조그만한 브러쉬가 좋거든요. 볼터치를 통해서 나의 얼굴을 조금 더 모아주는 거예요. 얼굴이 퍼져 있지 않고 눈, 코, 입이 조금 더 가까이 모여 있을 때 입체감이 생기고 얼굴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볼터치도 똑같이 눈과 코를 살펴봐요. 나의 눈과 코를 살펴봤을 때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얼굴이 처져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 봐주시면 되고, 또 눈동자 중앙에서 놓을 수 있도록 눈동자 중앙 터치, 코 아래 내려가지 않도록 터치했을 때 가장 자기의 얼굴에 이상적인 볼터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화장을 들어가지 않은 부분과 화장이 들어간 왼쪽 부분을 보면 얼굴의 윤곽이라던가 얼굴에 잡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립까지 들어가서 컬러의 조합을 찾아볼게요.
우선은 립이 좀 건조하시기 때문에 립밤을 좀 바르고 입술이 도톰하고 이쁜 편이라 풀립으로 쭉 바르기보다는 안쪽으로 위주로 발랐을 때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들을 조금 어울리는 컬러들을 좀 섞어서 안쪽 위주로 네, 발라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보자도 따라하기 쉬운 나의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만들고 또 얼굴을 더 작고 이목구비를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내 얼굴을 좀 이리저리 또 관찰도 해보고 또 이해도 해보고 보완도 해보면서 조금 더 내 얼굴을 사랑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